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집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지금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저녁에 입장문이 나왔거든요. 네. 입장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총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돼 배포가 됐고 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이 정보가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사실로 확인됐다. 네.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본방에서 보도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 오늘도 프리데스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까 경태라는 분이 프리데스크는 먹고라고 아직도 프리데스크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러게요.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그래 생각이 노력해야겠네요. 더 네. 듭니다. 예. 뚠띠의 그날님이 김민호라고 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 싸우고 온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좀 이상했나요? 네. 오늘 좀 띄워주셨는데. 네. 네. 강민승님이 저희 지금 시청자 수를 보고 믿을 수 없다고 외쳐주고 계시네요. 네. 이사나님, 뭐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 네. 걱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오늘 500명이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깜짝 같아요. 놀랐습니다. 네. 자, 코로나 소식도 이따가 퀴즈트 산책에서 자세히 다뤄드릴 거고요. 일단은 첫 번째 코너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선영 아나운서의 손경제 시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요일이면 만나는 우리 네, 이선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네. 어, 다들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그 지난주에 김민호 아나운서 생일 0시를 기해서 이 거리두기가 상향됐잖아요. 일주일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제 생일을 계기로 저도 밖에 안 나가고 네. 집에서 어,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냈습니다. 뭐 SNS 주로 하시는 게 뭔가요, 두 분? 저는 이제 뭐 인별그램 많이 하고요. 가끔 페이스북 구경하고. 네. 페이스북을 해요? 우리 친구 아니잖아. 우리 그죠?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저 본인이 친구? 올리는 걸 다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몰랐어요. 아닌 줄 알았는데. 워낙 또- 슬그머니 끄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저는 제가 그렇게 차단을 됐어요. 했나? 좀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성정 기자는 뭐 주로 하세요? 저도 보통 프리데스크 소식은 인별그램으로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는 페이스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많이 그러면 우리 지금 마침 SNS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홍보 갈까요? 성정 기자 인별그램에 프리데스크 소식 다 올라오잖아요. 요거 한번 홍보 가죠. 하고. 뭘 어떻게 홍보해야 돼? 저기 아이디라도 걸려야 자막으로 됩니다. 아이디 되나요? 이거 사전에 협의된 거예요? 아니요, 이거 그냥 그냥요? 즉흥적으로. 그냥 저희 아이들 모르시잖아요. 찾으면 나와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네. 다른 게 아니라 프리데스크 홍보가 거의 주니까. 그죠. 네, 사실 네. 저 인별그램을 프리데스크 시작하고 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정보를 올리려고 사실. 다른 네. 사람들 건 몰라도 성지영 기자 거는 여러분 꼭 찾아서 한번 네. 팔로우를 지금 팔로워가 해주시면. 많이 없단 말이죠. 네, 지금 사진을 매일 하트 올리고 공격적으로 계신데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안 올렸는데 올려야겠네요. 요즘에 좀 뜸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주로 이제 SNS 하거든요. 네, 근데 네. 둘이 다 좀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은 좀 예쁘고 멋지고 맛있는 그 사진 위주로 저 사진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네. 네, 페이스북은 또 이제 글이나 기사 공유가 쉽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어떤 기사나 이야기가 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나 볼 수 있고 네. 또 다른 의견은 뭔지도 좀 잘 알 수 있어서 저는 페이스북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제 어떤 소식이 하나 올라왔는데 페이스북에 대해서 저 굉장히 실망했고 이거 지금 앱을 삭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 고민할 정도로 화가 나는 소식이 하나 뭐예요? 있었어요. 진짜 이게 페이스북이 저도 아니고 제 친구들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오. 나도 친구인데 그럼 내 정보까지 좀 무단으로 확실해요? 사용합니까? 나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확실해요. 아, 그래요? 매일 보고 있어요. 보는 소식. 그래요? 이거 열받는데?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니 근데
어쩌다가 친구 정보, 제 정보도 아니고 친구 정보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이제 포인트인데 왜 요즘 어떤 서비스 가입할 때 직접 아이디를 생성하기보다는 뭐 깨깨오또 계정으로 가입하기, 아, 그쵸. 뭐 그런 뭐 파란 창으로 가입하기, 뭐 페이스북으로 가입하기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간편한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도 이 기능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 사실 뭐 디지털 측면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디랑 패스워드 조합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네. 전번에 제가 뭐 이렇게 정립하려고 했는데 딱 열었는데 로그아웃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수증이 올라오고 있고 나는 이걸 정립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근데 뭐 본인 인증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막 갑자기 이렇게 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고 이것도 조건도 뭐 특수문자가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케이스 센시티브한 게 있고 네. 아닌 게 있고 이거 이러니까 만들기도 힘들다 그럼 보니까. 맞아요. 뭐 자리수도 다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 그냥 이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하면 이것만 관리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잘 까먹어서 이 페이스북으로 뭐 회원가입하기,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이 기능 진짜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할 때 이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동의를 할 때는 당연히 내 정보를 이용해라 하고서 이제 체크하고 내는 건데 거기 설명도 없이 제 정보뿐만이 아니라 저랑 친구를 맺은 그 몇천 명의 친구들 정보까지 이 페이스북이 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 동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랑 친구하는 걸 동의한 거지 내 예. 정보까지 넘어가라고 동의한 건 아니니까. 아니 네. 그러면은 정보들이 되게 중요한 게 많은데 어떤 것들이 넘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면 좀 더 무섭고 화가 나는데 이름, 성별 이건 당연하고요. 네. 이제 페이스북 보면은 뭐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뭐 심지어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 내 그렇죠. 자식이 네네. 누군지 별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예 다 가져와서 쓴 거고요. 우리나라 페이스북 이용자가 1,800만 명 중 되는데 이 중에 약 30% 정도 30%요? 330만 명 정도의 정보가 최소 이만큼은 넘어갔다라고 오. 조사가 된 겁니다.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양 정보인데요. 예. 근데 사실 이번 조치가 지난 8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출범을 했는데 이제 석 달 만에 이게 처음으로 내린 제재 조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처음 잡아낸 사례가 페이스북이라는 이제 글로벌 거대 기업이고 과징금도 7억 원이면 상당히 엄청나게 큰 금액이니까. 근데 형사고발도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좀 놀란 거죠. 67억도 되게 큰 금액의 벌인데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개인정보위원회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 페이스북 너무 괘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뻔히 알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 우린 모른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제 조사를 좀 방해했다는 건데요. 뭐 네네.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북이 지금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앱만 해도 만여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수가 많기는 해도 어느 앱인지 다 집계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보들, 제 친구들 누구누구 거가 갔는지 당연히 페이스북은 알고 있는데 아 우린 모른다 하면서 20개월이나 조사를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20개월이요? 네, 그리고 20개월 이후에 낸 자료도 굉장히 일부. 그래서 이거는 고의로 이 조사를 좀 방해했다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형사 고발까지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업체들이 갖고 있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이 업체들로서는 굉장히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데서 더 비협조적으로 군 것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네. 이민정님, 뭐 정원우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67억도 작다 지금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개인정보. 67억이 어떻게 67억이냐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때릴 수가 있대요. 네. 근데 그 최대한 3%까지 때린 거예요. 어. 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서 그 정도 네, 책정이 네.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도 모자르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시는 네. 분들이 계신 거군요. 아, 자기 정보도 아니고 남의 정보를 이렇게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 꼭 벌 받아야 됩니다. 네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번 소식은 김민호 아나운서도 아주 관심 있게 좀 들으실 것 같은 네. 소식인데 김민호 아나운서 부자잖아요. 제가요? 통장 잔고로 혹시 유출됐나요? 거기 페이스북에서? 아니 그런 부자 말고
부차적인 캐릭터, 왜 이효리 씨, 부캐. 민다지, 뭐 유재석 씨, 유드래곤 이런 아, 것처럼 네네. 김민호 아나운서가 부캐가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죠. 제가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프리데스크에서는 또 정리를 너무 잘해서 이 말끔한 진행으로 김정리라는 캐릭터 갖고 있고. 그렇죠. 아 그런가요? 뭔가 방금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인데? 김정리가 네. 있고 그래서 또 뭐가 있죠? 저 뭐 그 왕종호라고 왕종명 앵커 따라하는 왕종호 있고 김민지라고도 김수지 아나운서 아, 따라하는 네. 거 있고 어. 우리 송지영 기자도 있잖아요. 성키피디아. 성기피디야 제가 만들어준 아, 부캐죠. 그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 있는 거 말고 앞으로 또 좀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하는 뭐 하고 싶은 부캐 이런 거 있나요? 저 글쎄요. 뭐 있으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성키피디가 좀 부담스러워요. 성키피디아가 너무 거대해서. 네, 네. 아 저는 뭐 아직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정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저도 늘 이제 부캐 하나 있었으면 이게 야망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뭐든 잘하실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지금 제 본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정체성 확립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하는 거 스포츠 뉴스랑 이제 프리데스크 네, 열심히 한 뒤에 좀 이제 부캐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네,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이 부캐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꽤 된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직장인 10명 중 9명이나 이미 부캐가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오.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조사는 명함 관리 애플리케이션 그렇게 명함 딱 찍으면 핸드폰에 네. 자동으로 저장되는 그 앱을 만든 이제 회사에서 이용자 126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네. 부캐 활동을 이미 하고 있는 직장인이 4명 중 1명, 23% 정도로 생각보다 그러네요. 많네요. 굉장히 높은 수치였고 네.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할 거다라면서 이제 부캐를 꿈꾸고 있는 직장인은 66%나 됐거든요. 자, 다음 그래픽을 보시면 가장 선호하는 부캐는 이제 유통 판매로 이제 좀 나도 이렇게 뭔가를 팔아서 대상이 돼보겠다라는 오. 욕망이 있었고 또 그와 굉장히 비슷한 수치로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응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래픽을 보시면 저는 요게 가장 좀 인상이 깊었는데 네네. 부캐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중에는 이제 이미 지금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 그렇죠. 미래를 네.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을 했는데 이것만큼이나 높은 수치로 새로운 성장을 위한 그런 경험을 위한 그런 성장으로서 해보고 싶다. 네. 네. 저는 이게 좀 놀라웠거든요. 단지 경제적인 이유뿐만은 아니었던 네네.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캐를 꿈꾸시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왠지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댓글로 결혼식에 사용하는 부캐인 줄 알았다. 아이고. 예,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이제 부캐라고 했을 때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부캐릭터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이렇게 좀 사실 답변을 보면은 새로운 경험을 통한 성장을 위해서 부캐를 하고 싶다 2위로 나오긴 했지만 네. 1위 답변에서 경제적인 이득 이거를 좀 많이 사람들이 꿈꾸어서 부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부캐라는 게 사실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신조어지만 엄밀히 따지면 부업이라든지 그렇죠. 약간 좀 나의 좀 이 업 말고 좀 다른 게 추가로 하는 업무 내지 뭐 일 뭐 이런 거니까 사실 경제적인 목적이 가장 크긴 하겠죠. 네. 어떻게 그래서 보면. 이번 조사에서도 이제 나타난 걸로 보면 실제로 부업 활동하는 이제 직장인들이 월 평균 115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다 이렇게 100만 원 이상 번 건 아니고 편차가 좀 있었어요. 부업을 하는 사람들 이제 50%는 50만 원 미만으로 벌고 있었고 그래도 월 300 이상 버는 사람이 11% 정도 됐고요. 아, 그래요? 또 여기에서 1,0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도 2.5% 정도 있었습니다. 예. 아니 월에 1,000만 원 이상이면은 이게 더 이상 부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쵸? 약간 그죠? 본캐보다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이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 본업에 충실하기도 사실 여력이 안 된다. 내 힘이 모자란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이제 부캐를 하기에는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회사도 그렇지만 이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규정상으로. 네. 역시 부캐가 성키피디하다 보니까 예리한데 방금 성지영이가 요약 정리해 주신 것처럼 다들 이제 하고는 싶지만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시간이 일단 없다. 그쵸. 네. 본캐에 충실하기도 너무 빠듯하다 보니 시간이 없다를 꼽았고 이제 또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등이 있어서 회사에 알릴 수가 없다. 네. 이 하고 있어도 알릴 수가 없고 하고 싶지만 이 겸업금지 조항 때문에 좀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거를 금지하는 이유도 사실 집중하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네. 있겠죠, 사실은. 네. 안토니 조님도 의견 하나 주셨는데
부업으로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 신고 등 절차를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모두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내가 근로하는 시간 외에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걸 너무 이렇게 제한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사실 저녁이 보장되는 삶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쵸. 야근도 워낙 많고 잔업도 많아가지고 네.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좀 하기 힘든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서 또 뭐 또 다른 꿈을 꿀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거를 규정으로 막아놓는 거는 좀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요즘 같은 시대를 생각하면. 맞아요. 네. 박성래 사장님 듣고 계시면 좀 무례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두 분께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농담이고요. 기계적인 리액션이었어요. 동기 하나도 유지하기 참 힘든데 부캐까지 노리시는 네, 분들 저는 정말 동캐가 너무 대단하신 것 좋아요. 같아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소식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와중에 제필이형 북한산 김밥 판매를 부캐로 지금 추천하고 계시네요. 너무 잘 어울린다. 북한 김밥 판매. 잘 어울리시는데요? 가죽잠바 딱 입고 아. 앞에서 팔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이야. 이주님이 부캐는 민호 하나님이 대단하죠라고 하셨습니다. 또 네. 뉴스 하나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요? 깨알 홍보를. 지금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거리두기 2단계가 이제 김민호 아나운서 생일을 기점으로 그쵸. 적용된 네네. 딱 일주일 언제 끝내요 제 때잖아요. 생각? 근데 이 일주일 동안 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뭘까요? 큰 변화. 아무래도 제가 자취하니까 식사를 제가 잘 못 챙기거든요. 그래서 배달을 거의 많이 시켜 먹었어요. 최근에도 한 이틀, 3일 연속으로 먹었던 것 같은데. 아마 김민호 아나운서처럼 요즘 배달 최근에 더 많이 시켜 드실 건데 한 앱 분석 업체에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2.5단계로 격상됐던, 그러니까 개정 전에 네. 8월에 배달앱 결제액이 역대 최대치인 1조 2,050억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이제 결제자 수가 엄청난 게 올 1월 1,326명보다 20% 증가한 1,60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수치가 엄청 낮잖아요. 8월 달에 이 수치가. 근데 아마 이번에 이 3차 유행을 기해서 더 넘을 것 같다라는 이제 추측이 있습니다. 네. 네, 이번 한 주도 그렇고 사실 코로나가 심각해질수록 이 배달은 오히려 허황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런 통계 수치로 인해서 또 뒷받침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안 그래도 강민승 님도 배달시켜서 피자랑 뭐 이렇게 스파게티랑 드셨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한 배달 대행 업체 이제 바로고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이제 300명대 안팎을 기록했던 이제 지난주 16일부터 22일까지 전년 같은 기간 동기 대비 14% 증가한 310만 건이 네. 이제 배달 건수로 기록이 됐다고 하고요. 네. 이제 특히 9시 이후로는 뭐 주점이나 음식점이나 다 영업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이제 홈술 하려고 맥주랑 건 오징어 이런 거를 편의점에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업계 1위 편의점 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24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이제 오전 5시까지 영업 제한이 되는 네. 그 시점에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보다 50.1%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나 증가를 한 거죠. 네. 다들 술을 마시고 싶은데 마실 데가 없으니까. 아니 요즘에 안 그래도 후배가 시간을 잡아서 9시까지 마시고는 아쉬우니까 다들 그럼 누구 집으로 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에 가서 편안히 먹는데 오히려 더 늦게 끝난다고 술자리가. 그러네요. 워낙 편하니까 얘기를 그 하더라고요. 자리가. 네. 아무래도 집은 좀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렇게 배달이라는 어떤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소비자들도 좋고 또 상권도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보니까 애초에 이제 배달 전문 매장으로 시작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이 배달 붐이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인 거죠. 네. 뭐 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그렇죠. 모든 업체가 근데 배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업체가 다 배달을 할 수 있는 음식도 아니고 준비가 된 업장이 전부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더 나빠질 게 있겠냐라고 자주 했던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미 더 나빠진 상황을 지금 맞이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신용 데이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주 이제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나 또 빠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8월 이후에 이제 가장 또 더 큰 낙폭으로 이어진 거고요. 네. 그러니까 확진자가 300명대로 올라오면서 이제 그 전에 조금씩 괜찮아지다가 다시 또 이렇게 고꾸라진 거죠. 네. 여기 뭐 댓글로도 오프라인 전용 매장은 수지가 전혀 안 맞는다 이런 지적도 좀 해주셨는데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영업 제한 범위를 놓고도 좀 감론들박이 있었잖아요. 네.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앉아서 못 먹게 하는데 또 비슷한 류를 팔고 있는 브런치 카페나 뭐 카페 겸 술집 같은 경우는 9시까지 그래도 영업이 되고 이러니까 좀 다들 힘드니까 이런 기준을 놓고도 더 좀 불만과 이런 게 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소상공인분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네. 참 어떻게 이걸 도와드려야 되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잖아요. 네.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되나, 이거. 저도 이런 뭐 소상공인분들 어렵다 이 소식 전할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픈 게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서 도와드립시다 일단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참 이 소식을 늘 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참 큰데 그래도 얼마나 힘든지 좀 저희가 공유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또 알아서 공감을 해야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힘이 나실 것 같아서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네. 좀 마음이 좀 막 좋진 않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좀 역대 많은 수가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다들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네. 좀 다음 주면 좀 좋은 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네요. 네. 정유현님도 뭐 코로나로 다들 걱정 깊은 저녁에다 힘내시라고 하셨고 네. 광수리님도 소상공인 여러분 파이팅이라고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이런 응원들이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힘드신 상황 속에서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목요일 이선영 아나운서의 성경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가족 있고 돌아오신 큐식 네. 산책의 노재필 기자입니다. 아까 2,000원 가지고는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누가 지적하셨어요. 김밥은 2,500원은 받아야 남죠 뭐. 네. 근데 김밥도 김밥 나름이에요. 근데 단무지 하나 넣어가지고 만들면 김밥이니까. 그럼 그 단무지 넣은 걸 2,000원에 파신다는 얘기예요? 아이 뭐 제가 좀.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갔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채팅창을 보다가 제가 좀 약간 좀 서운한데. 뭐요? 어제는 뭐 그림이 안 좋았다. 뭐 이러면서 뭐 굉장히 저를 디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설마요. 아무튼 뭐 자, 오늘 아리둥절님이 전엄의 가족 벌써 가족 이거 질려하시는 분. 5만 원 주 샀는데 뽕 뽑으려고. 네. 이미 뽑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앞으로 한 20번 더 입고 나올 예. 거예요. 일단 올해까지는 입고 나오셔야 돼요. 아, 오늘까지. 그러게요. 네.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다들 왜 이러시는 거야? 저한테. 안다태님 비닐 잠바 아니에요. 가죽이에요. 동묘에서 비싸게 주고 샀어요. 저의 부캐릭터가 왠지 굉장히 세고 두목님 컨셉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 바보형이나 무슨 그만큼 편하다는 아, 얘기죠. 아, 네. 저 이렇게 되면 진짜 좀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가시죠? 자 오늘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583명이 나왔는데 어제보다 무려 몇 명이 늘었는지 알아요? 한 200명 늘었네요. 201명. 오, 역시 계산이. 근데 문제는 오늘 6시 기준으로 349명이 지금 나왔는데 어제보다 네네. 13명이 더 많대요. 네. 어제보다. 그래서 내일도 뭐 그러네요. 12시까지 집계를 해야 될 텐데 오늘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400명대 중반 이상은 나올 것 같고. 아무튼 뭐 방역당국은 이제 앞으로 당분간 400에서 6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네네.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됐잖아요. 이게 5일 정도 걸려요. 최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네, 다음 주 초쯤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단기간 폭증을 하고 있는 건데요. 2.5단계로는 그럼 언제쯤 갈 것이냐. 2.5단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좀 뭐 헬스장 문 닫고요. 일단 뭐 그런 데 다 문 닫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기본이고. 네. 버드님께서 우와 멋있는 데라고 하셔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미수아님 노제필 사랑해요 이런 거 정말 좋은 거 감사드리고요. 네. 휴식에 집중을 안 하시는 거야. 댓글만 보고 뭐가 계시는 중요한가? 그러면 그게 지금. 아무튼 자 2.5단계가 되면 9시에 다 문을 닫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포장 배달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9시에 그냥 뭐 다 그냥 도심이 껌껌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아직은 정부는 그 2.5단계로 가는 거를 조금 아직은 이르다라는 입장인데 왜냐면은 일주일 동안 500명이 넘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국내 발생이 이제 500명이 매일 500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0명이 나와야 돼요. 매일 500명이 일주일 동안. 근데 아직 이제 그 단계는 아니니까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거고. 자 군부대에서는 뭐 2.5단계로 벌써 격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휴가 이제 못 가겠네요. 네. 네, 휴가가 전면 중단됐는데 12월 7일까지라고 그래요. 네.
지금 뭐 연애나 이런 거 외출 기다리시는 뭐 부모님들 또 뭐 좀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많으실 텐데. 지금은 네. 사실은 출입을 통제하는 게 또 전체를 위해서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뭐 안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군이 이렇게 좀 폐쇄돼 있기 때문에 접촉이 줄어서 사실 그 어제 안전할 수도 신변 있어요. 교육 때도 더 확진자가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아마 70명이 됐죠. 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60명이었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가처분 신청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법무부가 이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 2일 12월 2일. 11월 2일에 징계위가 열릴 거라고 합니다. 네. 징계위가 열리면 거기서 이제 뭐 그날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만약 해임 결정이 되면 그게 대통령한테 전달이 돼서 그걸 이제 집행하는 거는 대통령이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어떤 쟁점들이 그 징계위에서 이렇게 거론이 될지를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고요. 네. 자, 검사들은 오늘도 집단으로 반발했죠. 네. 반발했는데 뭐 검사장들이 뭐 성명서도 쓰고 그다음에 그 평검사 회의 같은 거를 이제 전국 10곳에서 했다고 해요. 네, 네, 오늘. 네. 했고 근데 그 검사장 17명이 이제 성명서 썼는데 그중에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뭐 이름을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물론 그 검찰 내부에 다른 목소리도 있어요. 이문정 검사 같은 분은 검찰이 사회 주동 세력인 척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뭐 그 기득권에 대한 반성을 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자, 또 오늘 하루 종일 뜨겁게 달군 뉴스 마라도나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설이 갔습니다. 네, 네. 네. 마라도나 아세요? 아 그럼요. 마라도나 알죠. 오, 연세가 꽤 되셨구나. 마라도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멕시코 올림픽 보셨나요? 신혜성 네. 보진 않았겠죠. 보진 못하고 보진 못하고 그 네. 명성이 알고 네, 있죠. 축구 게임에서 많이 써봤어요. 이거. 아르헨티나가 게임에서.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 네. 정했고 그다음에 그 시신이 대통령 궁에 안치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네, 마지막 소식은 조주빈 오늘 징역 40년 선고. 네. 조주빈이 몇 살에서 만기 출소하게 되면 몇 살이 나올 것 같아요? 65? 아, 역시 손기 PD야. 조주빈 25이거든요 지금. 네. 65이면 굉장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또 전- 더좀 예. 전자발찌 부착이 30년형이 받았죠. 예. 네. 아무튼 뭐 범죄 집단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형을 좀 받았는데 아무튼 저희 뭐 뉴스 오늘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 벌써 시간이?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